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4년 만에 세계 최고의 축구 대표팀을 가리는 대회가 열립니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어떤 이변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그럼 A조부터 H조까지 이제 조 편성을 통해서 이변이 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우승이 어디가 될지를 살펴볼 것 같은데요. 일단 A조에서는 에콰도르를 복병으로 뽑으셨어요. 예, 왜냐면은 세네갈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마네도 부상이고 쿨리발리도 조금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둘 다 부상 후 못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한 공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에콰도르가 멤버가 괜찮아요.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에콰도르를 그 다코스 뽑으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특히 어린 선수들로 팀을 잘 개편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팀이고 전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쌓아서 다음 월드컵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네갈이 이렇게 주축의 부상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 당장도 16강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B조에서는 역시 아시아의 케이로스 감독과 함께한 이란은 강하다. 이란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가장 약해 보여요. 미국이 그 재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풀리식이라던가 레이나라던가 맥켄이라던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부상으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걸 떠나서 정체됐어요. 도리어 침체됐어요. 내려왔어요. 예, 거기다가 최전방 공격수를 그동안 어쨌건 간에 되건 안 되건 페피를 계속 키웠거든요. 그쵸. 안 뽑았어요, 근데. 네, 페피를 마지막 순간에 안 뽑았고,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팀의 미국의 최고 공격수는 우니온 베를린 돌풍의 주역인 조르단 시바체우, 팩보크라고 불리는 그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지난 시즌 스위스 리그 득점왕도 했었고, 우니온 베를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아예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의 아들을 뽑았는데 조지아 아들은 윙에서 뛰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어떤 그 생각인지 미국의 감독의 생각 궁금해지는데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건 아니 웨일스가 나름 그래도 짜임새 있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팀은 리스크가 기존에 있었던 선수 그거가 에이스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일, 램지, 그리고 앨런 다 지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베일은 그 월드컵을 위해서 미국 LAFC로 이적을 했잖아요. 우승도 하고. 근데 LAFC에서 주전이 아니에요. 거의 교체로 나와요. 교체로 나올 정도로 그러면은 수아레스가 똑같이 우루과이 리그를 간 이유가 월드컵을 위해서 출전 시간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잖아요. 베일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램지도 계속 안 좋죠. 소속팀에서도 잘 못 나오고 있고, 부상도 있고, 니스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리고 앨런은 부상이 있어요. 아예 부상으로. 그래서, 불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웨일스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란도 물론 조금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즈문이 떨어졌죠. 부상이기도 하고, 폼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자한바크 씨도 조금 폼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란은 타레미가 버티고 있다. 그리고 케이로스 감독이 온 게, 이거 월드컵 본선에서 이러면 모른다. 케이로스 그렇죠. 축구가. 엄청난 수비 축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 만만해 볼 수 없다. C조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폴란드의 2위 경쟁이고, D조는 프랑스, 덴마크가 좀 많이 유력해 보이고, E조는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일본이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 결국엔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독일이 그 리스크를 첫 경기에 보통 터뜨릴 수 있으니까, 강팀들의 보통 리스크가 첫 경기에 나오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는 독일과 첫 경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본의 이변 16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일본도 이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선 자원들이 지금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토마는 거의 미쳐 날뛰고 있고요. 카마다 다이치도 미쳐 날뛰고 있고요. 도안 리치도 괜찮고 이토 주니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팀은 도리어 미나미노랑 카마다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 왜냐면 미나미노는 현재 폼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나미노가 어쨌건 예선에서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까지 고민될 것 같아요. 현재 폼의 카마다냐 아니면은 여태까지 해준 게 얼만데 미나미노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근데 그리고 수비 라인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토미야스의 부상 이슈가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요시다 마야 쓸 바에야 그냥 이타쿠라코나 이런 선수들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이런 선택지가 조금 있어도
전력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일본 자체가. 그리고 이선이 너무 좋아서, 그가 독일이라던가 스페인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게 도리어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4-3-3을 썼거든요. 예. 4-3-3을 쓰면서 이제 엔도 와타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리타와 다나카 아오를 써가지고 중원을 두껍게 쌓았어요. 그게 일본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본에서 재미없다. 우리 이선에 좋은 선수도 있는데 왜 안 쓰냐 이랬는데 지금 이선 선수들의 폼이 너무나도 올라오니까 안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쵸. 좋아도 그냥 조금 좋은 게 아니고 유럽 무대 잘하니까. 그건 카마다 다이치랑 미토마는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수준급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4-2-3-1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수비 쪽에 조금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예. 아예 좀 더 실리적으로 했다면 이변의 개연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맞불 식으로 가자면 역시 밀릴 것이다. 결국에는 이변을 일으키지 못하고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한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20% 30% 정도? 물론 일본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하더라도 차라리 일본은 다른 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뭐 누구나 이 조를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스페인, 독일이 있는 조는. 근데 저는 코스타리카는 도리어 이 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코스타리카는 아예 수비하고 역습하고 크로스잖아요. 점유하는데 골만 넣는 팀들이니까. 예.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코스타리카가 그러니까 2014년 월드컵 때 8강까지 갔죠. 예, 그러니까 우루과이, 이탈리아, 잉글랜드 그 조에서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선수 비우 역습을 팔백 단단하게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거 차라리 코스타리카가 더 이 세 팀을 차라리 상대하기 어차피 코스타리카는 약팀들 상대로 승리 못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잘 됐다. 예,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케일러 나바스가 미친 선박조를 펼치면 좀 그게 되지 않을까. 예. F조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F조 같은 경우는 모로코가 변화가 너무나도 많죠. 확 바뀌었죠. 일단은 그가 뭐 할리루지치 감독을 경질하고 그리고 이제 모로코에서 감독하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지에으하고 마즈라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리트하고 다 복귀했죠, 대표팀에. 그러니까 할리루지치랑 사이 안 좋아가지고 대표팀 승선을 안 하던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엘캅이라던가 음마의 형제라던가 공격과 수비의 주전급으로 뛰던 선수들이 다 빠졌고 그리고 무니루도 빠졌죠. 무니루도 빠지고 도리어 새로 기여한 선수들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어린 선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모로코가 변화의 폭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어쨌건 마즈라이, 지에으, 아리트 같은 실력파 선수들이 왔다는 거는 모로코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뭐 빠른 윙백에 하키미까지 있고 젊고 활동량이 많은 팀이잖아요. 예, 하키미가 그래서 이제 왼쪽 풀백으로 서겠죠. 근데 모로코도 리스크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엔네시리가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근데 공격에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엔네시리 한 명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캅이라던가 음마에 왜 안 뽑은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이 어쨌건 예선 통과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선수들인데 무니르는 뭐 핵심은 아니었지만 무니르는 여기저기 그냥 교체로 뛰던 선수였거든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엘카비는 적어도 뽑았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찌됐거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모로코가 좀 더 돌풍의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명성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뭐 이 가능성이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기우는 것 같네요. 뭐 그래도 모로코가 경기력적인 부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는 거죠. 뭐 G조는 브라질이 절대 강자고 뭐 세르비아와 스위스의 2위 경쟁 그리고 H조는 한국이 좀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C조에서는 그래도 멕시코보단 폴란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항상 16강을 가는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라우리메네스가 물론 월드컵 명단에 뽑혔지만은 그래도 아마 나오진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못 나오죠. 코로나 테카티 테카티 못 나오죠. 그래서 공격 쪽에 누수가 좀 많아서 조금 더 폴란드가 16강을 계속 나가던 기간 동안에 역대 최약체 멕시코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아르헨티나와 폴란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북중미 팀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 캐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 다들, 특히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번 월드컵보다도
다음 월드컵, 왜냐면 개최국이거든요. 네. 다음 월드컵을 위해 어린 선수들을 그렇네. 키우겠다에 더 그렇네요. 가까운 선발이 됐어요. 네, 다음 월드컵을 좀 주력하고 있다. 예. 뭐 사실 우승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해외 기자들과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의 뭐 공통적입니다. 브라질이 우승을 한다. 브라질이 크게 앞선다 다른 팀들과. 아, 그래요? 동의하나요? 저는 아르헨티나도 네. 예, 경쟁이 된다라고 네. 보는데요. 근데 아르헨티나 기자조차도 객관적인 전력은 브라질이 앞선다. 더 두텁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더 두텁긴 하죠. 그냥 브라질 더 선수층이 네. 화려한 건 있는데요. 전 그래도 아르헨티나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아르헨티나가 어쨌건 간에 그 스칼로니 감독이 굉장히 밸런스를 잡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결국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었죠. 단단한 네. 수비를 바탕으로 브라질을 꺾었고, 저는 도리어 브라질은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브라질도 지금 공격 자원들 폼이 다 올라왔거든요. 네이마르 막 이번 시즌 미쳐 날뛰고 있죠. 네. 비니시우스 등장했죠. 예, 그리고 마르티넬리조차도 잘하죠. 제수도 잘하죠. 히샬리송은 소속팀에선 별로지만은 브라질 대표팀 보면 잘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그것 때문에 원래는 4-3-3을 쓰던 팀이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네이마르와 비니시우스의 공존을 위해서 4-2-3-1로 전환을 했어요. 예. 그것도 더블 볼란테를 카세미루 파트너로 프레드를 쓰기도 하고 파케타를 쓰기도 하는데, 파케타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 수비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죠. 프레드가 나와도 프레드 현재 폼이 좋지 못하잖아요. 네. 차라리 전 더블 볼란테 했을 거면은 기마랑이스. 예. 기마랑이스 써야죠. 이번 네. 시즌 기마랑이스인데 그렇죠. 파비뉴보다도.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의 호흡을 생각해서 그런지 프레드 아니면 파케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브라질이 항상 그게 있어요. 브라질은 우승했을 때 도리어 밸런스를 잡으면서 수비적인 축구를 그럴 때 해가지고 우승했죠. 예. 그냥 옛날 60년대 그때 예. 제외하고는 미국 월드컵하고 한일 월드컵은 수비를 잘했죠. 예. 그때 그래서 도리어 자국에선 비판했어요. 예. 재미없다. 예. 하지만 우승을 했는데 도리어 이제 뭐 마법의 사중주라던가 그 82년 월드컵 때죠. 예, 지쿠하고 뭐 소크라테스하고 뭐 이런 선수들 마법의 사중주 썼을 때나 아니면 2006년 또 그렇죠. 이제 호나우두, 아드리아노, 예. 카카, 호나우지뉴 4인방이 있었죠. 예, 그렇게 썼을 때 그랬을 때 도리어 성적이 좀 안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승팀 배팅을 내가 한다면 아르헨티나를 건다. 5대5인데 이거. 예. 한 예. 팀만 골라야 된다. 다들 브라질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 아르헨티나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왜냐면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거기다가 메시한테 우승을 안기겠다고 그렇죠. 지금 좀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월드컵은 정신력 싸움이 될 거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압축 시즌이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서 이제 A매치 기간에 경기들을 보면 특히 유럽 쪽은 애국심 같은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네. 네이션스 리그 보면은 경기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막 독일하고 잉글랜드 경기하는데도 기본적인 패스도 안 되고 기본적인 볼터치. 포든이 기본적인 볼터치가 안 돼서라니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포든같이 기술 좋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뭐 대충 뛰자 이거 아니겠지만 지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신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그 어떤 대회보다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럴 때에 있어서의 조금 더 그러면 이점을 가지고 있는 팀은 아르헨티나가 아닐까. 그리고 로메로 지금 푹 쉬고 있고. 네. 예,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예. 두번째 김현민 기자는 일단은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전망했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